국제 송금이 리플 버전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국제 송금을 왜 리플을 통해야만 할까요? 테더 쓰면 안 되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간편하게 리플 속보 보는 목적으로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재 800여 명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리플 단톡방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니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 리플이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리플이 뭔가부터 시작해서 규제, 비전, 위험 등등 사실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국제 송금이나 브릿지 통화 지위 확보와 같은 리플이 제시하는 목적지 도달 전략이 무엇인지, 이걸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 송금이 리플 비전인 거 다들 아실 텐데, 그럼 국제 송금을 왜 리플을 통해야 할까요? 그냥 테더 쓰면 안 되는 걸까요? 먼저 사례를 보겠습니다. 비자 카드는 21년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과 협력하여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한 국경 간 법정화폐 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비자, 국경 간 결제, 여기선 그냥 해외 송금이라고 편하게 칭하겠습니다. 그 규모로 세계 최대의 기관 중 하나죠. 여기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으로 해외 송금 이용 중이란 겁니다. 싱가포르, 호주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USDC가 브릿지 통화를 넘어 실제 해외 송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요. 구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달러로 USDC를 삽니다. 그리고 USDC를 수신자에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보내요. 그걸 싱가포르 수신자가 받아서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합니다. 이렇게 구도가 완성이 되는데, 비자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이걸 다 지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금융기관들이 쉽게 테더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에 금융권에서 리플사의 리플 레저를 채택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시스템 통합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죠. 모든 시스템에는 거버넌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아파서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진료 기록이 작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진료 기록이 아산병원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담겨있는 내용은 동일한데 껍데기가 다른 겁니다. 데이터 통합이 안 돼요. 딱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금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껍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골드만삭스가 CTL이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권들이 이것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비자카드의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은행이 비자카드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 연계 시스템을 쓰려면 이 시스템에 통합되거나 최소한 그 데이터를 국민은행이 쓰는 데이터로 즉각 처리하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듯 별개로 존재하는 각각의 시스템마다 개별적인 개발이 추가로 필요해지는데요. 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애초에 리플사의 리플 레저를 이용하려고 파트너십을 왜 맺었을까요? 바로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로서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 통합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인데요. 리플이 파트너십 계약한 곳이 SEC 문제 이전에 40개국 200개 기관이라고 나왔었죠. 그럼 이 기관들이 만약 블록체인을 통한 해외 송금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다면 개별적으로 자체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처럼 통합적인 도입이 예정된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인 것이죠.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것은 기축통화 지위 때문인데요. 환전을 딱 한 번만 하면 되죠. 근본주의 이래로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장 먼저 전 세계 금융권에 퍼뜨리는 것이 중요해요. 초기에 거대한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리플 레저를 사용하게 되면 그 후에는 블록체인 해외 송금하려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됩니다. 업계의 1번의 힘이죠. 그걸 리플이 선행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정부도 썩그리 똑똑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최근 들어 미국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해지고 있죠.
그럼 미국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나리오도 좋은 옵션이 될 텐데 그걸 리플랩스에서 출시한 거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SEC 소송으로 인해 스스로 차버리려고 한 걸로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1차 대전 이후 기축통화 지위에 올랐다가 이후 페트로달러로 포지션 변경을 성공한 역사가 있죠. 그것도 오래전의 말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는 또 다른 피봇이 충분히 힘을 받을 시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SEC 문제 최근 끝이 났습니다. 미국 기관과 소송 중인 시스템을 감히 당시 누가 채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장벽이 이제 드디어 허물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승소 시 기존 40개 국가 200개 기관들 다시 협업 시작하게 되는데 왜냐고요? 이미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해외 송금 최대 기관들이 자체 구축한 블록체인 해외 송금 시스템 통합 문제를 맛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의 제3자가 구축한 안전한 시스템, 즉 리플 레저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리플을 매집하는 것은 이러한 비전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인데요. 긍정적인 시기일까요? 한 가지 이슈인데요. SEC 소송 문제 해결이 되면서 이번 코인 시장의 최대 이벤트, 미국 대선이 다가오죠. 리플 가격 정상화시킬 철호의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매매임하는 가장 좋은 시즌으로 보고 있으며 매매에는 리플처럼 매집하는 코인도 있는데 상당수 코인들은 그날그날 사고 팔고 반복하는 코인들이 많죠. 지금부터 대선까지 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비트코인도 하방 압력을 많이 줄었고 해서 하락이 나와봤자 단기 조정 수준이라 시드의 50% 정도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8월까지 리플의 가격이 현상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야 매매를 통해 시드를 늘리고 매집을 더 하겠죠. 다행히 오늘 다룬 해외 송금 같은 사실만 명확히 인지를 해도 지금이 왜 매수 타이밍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 여전히 리또속 외치는 분들 계십니다. 다행인 거죠. 8월까지 목표 수량 채우려고 계획했던 중이라 더욱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단기 매매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이건데요. 바로 전 세계 1위 슈퍼트렌드입니다. 슈퍼트렌드 지표에서 리플 일봉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슈퍼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차트가 이 슈퍼트렌드 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1등 지표가 아니죠. 21년도 리플이 400원에서 2,400원까지 대세 상승장을 살펴보면 400원 바닥에서 정확히 슈퍼 트렌드 지표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리플 일봉 차트가 지표를 상향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표 변화 후 상승 랠리를 타고 2달 만에 800%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정확히 고점에서 다시 슈퍼 트렌드 라인이 빨강색에서 다시 파랑색으로 바뀌고 하락했던 것이죠. 리플은 5,000원대에서 다시 800원대로 마이너스 90% 폭락하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암호화폐 매매는 반드시 각 코인에 맞는 슈퍼 트렌드 설정값을 넣은 차트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랑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거라는 거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대부분 암호화폐는 슈퍼 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캔들이 이 선을 상향 돌파할 때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올 상반기를 이끈 AI 섹터 대장 코인인 니어 프로토콜도 2024년 2월에 빨강색으로 변하고 나서부터 상향 돌파를 했죠. 이때 가격이 4,000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12,000원까지 300%가량 상승을 합니다. 슈퍼트렌드는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것도 탁월하지만 고점에서도 매도 시그널을 알려주는 것도 강력합니다. 니어 프로토콜 등 AI 관련 종목들이 2022년 4월부터 급락했었는데요. 이 당시 고점에서 정확히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매도 기회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표의 원리는 빨강선은 강력한 매수세가 붙어주며 차트의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반대로 파란 선으로 바뀌게 되면 추세가 반전되어 매수 세력이 팔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주면서 파란색 선은 가장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슈퍼 트렌드는 일봉 외에도 5분봉을 통해 하루에 한두 번씩 1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단타 신호도 정확히 알려주는데요. 16일 오전부터 두 번의 매매 신호를 줬습니다. 오전에 리플이 730원 바닥에서 빨강색으로 변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정확한 매수 자리죠. 795원대 파란색 선으로 전환되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었죠. 이때 매수해서
795원대에서 파란선으로 전환되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었죠. 약 9시간 만에 8.5%가량 상승을 했고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 8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표가 파란색으로 바뀐과 동시에 가격은 하락했고 뒤이어 리플은 755원 바닥에서 다시금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후 급등이 나오고 8시간 뒤에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온 것이죠. 8시간 동안 리플은 9.9%가 올랐고 레버리지를 사용해 99%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슈퍼 트렌드 지표 사용 시 주의점은 지표의 설정값이 코인마다 다 다르기에 그 설정값을 알고 나서 적용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 슈퍼 트렌드 차트 적용 방법과 설정값을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코인을 매일 수십 프로씩 계속 매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트렌드 매수 시그널이 나온 코인들을 실시간 추천해주는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니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수십 프로 급등할 코인을 한두 종목씩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슈퍼 트렌드 차트 설정 및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8번과 슈퍼 트렌드 메시지 남겨주시면 슈퍼 트렌드 차트 세팅과 텔레그램 방 안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앞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플이 진행하는 사업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단톡방에서 질문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비트코인의 김프로였습니다.